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팍팍한 도시 생활에 지쳐서 가족들과 함께 귀농한 김재훈 씨는 당나귀 아빠로 불리며 귀농 전도사가 다 됐고요. 지리산 자락에 자리를 잡은 30대 부부는 자연의 여유로움과 함께 건강즙으로 억대 매출까지 얻고 있다고 합니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30, 40대 귀농인들을 VJ 카메라가 만났습니다. 산골이 좋아 도시 생활을 정산하고 시골로 들어간 3040 세대. 환상 같은 걸 갖고 오시면 힘드시고요.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뒤로하고 이들이 시골로 간 이유는 무엇일까? 3040 세대의 이유 있는 귀농 별곡을 들어보죠. 첫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양평의 한 마을. 이 마을에 아주 특별한 젊은 부부가 살고 있다는데. 어머니. 네. 여기 혹시 젊은 분 귀농하신 분 계시다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예, 압니다. 그분 항상 늘 이상한 거 타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등장하는 한 가족. 희한한 것을 타고 다니는 걸 보니 오늘의 주인공이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이거 귀농하신 분 맞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맞으세요? 네, 고향으로 돌아온 지 5년 된 김재훈입니다.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저희 옆집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해봤딸. 근데 이거 지금 타고 다니시는 건 뭐예요? 이거 당나귀예요. 당나귀를 왜 타고 다니시는 건데? 재미도 있고, 요즘에 이제 농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새로운 것들 찾다 보니까 당나귀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곳에서 약 80여 마리의 당나귀를 키우고 있다는 김재훈 씨. 이게 먹이 달라고 오는 소리예요. 지금 이렇게 꺽꺽대는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네, 먹이 달라는 소리거든요. 하지만 당나귀를 키우는 농가가 거의 없다 보니 먹이부터 번식까지 직접 연구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초반엔 당나귀들이 죽어나가도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힘들게 당나귀를 키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 아버지가 한우를 한 30여 년을 키우셨어요. 제가 고향에 돌아오면서 아버지를 도우려고 돌아왔던 거고요. 근데 그 사이에 뭐 다들 아시는 구제역이라는 뭐 대재앙이 있었죠. 그때는 솔직히 후회라기보다 그냥 막막했어요. 그러니까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앞이 보이지도 않고 계속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했지만 후회라는 생각까지는 못 해봤었어요. 그럴 여력도 없었던 거예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부부를 구한 것이 바로 당나귀란다. 덕분에 이제 바쁜 농가의 일손을 돕는 여유까지도 생겼다고. 근데 작업하시는 걸 저희가 좀 도와드리려고요. 일하는 거를요? 저희 애기 엄마하고 같이. 마을 어른들 눈엔 마냥 기특해 보이고. 저쪽에 있는 거 저걸 뽑으면 되잖아. 그렇게요? 네. 조금 아쉬운 점은 있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는 귀농을 잘하시거든요. 서울에서 게임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던 김재훈 씨 가족. 사실 아내가 처음부터 귀농을 반겼던 것은 결코 아니란다. 우선 힘든 걸 너무 잘 알고 일단 저희가 너무 생소한 부분이고 조금 반대를 많이 했었어요. 뭐 게임 개발을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이 늘어나서 제가 향후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쨌든 뭐 10년, 20년 이상을 보고 지금 일을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몸은 좀 고되지만 서울에 있었다면 느끼지 못했을 마음의 여유. 이것이 바로 시골 생활에서 찾은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날 오후 갑자기 떠들썩해진 마을. 아주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는데 바로 근교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촌 체험을 위해 마을을 찾은 것이란다. 나 타고 올려왔는데 만화 영화 속에서만 보던 당나귀를 직접 보니 마냥 신기한데 이 당나귀 덕분에 이곳 마을을 찾는 체험객들이 늘고 있단다. 기르는 것만 가지고는 이제 뭐 1년 혹은 2년에 한 번씩 수입이 생기니까 농촌이 좀 힘들죠. 그래서 중간 수입을 만들고 싶어서 체험 아이템을 만들게 됐어요. 그런데 당나귀 한 번 보겠다고 기다릴 때는 언제고 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는 꼬마친. 아무래도 평소에 타던 장난감 말하고는 느낌이 조금 다른가 보다. 하지만 당나귀를 타고 잔디밭을 돌다 보면 어느새 얼굴에 점점 웃음꽃이 피어나는데 머리 조심. 이제 안 무서웠지? 지금 안 무서워요?
낯설어 하던 아이들도 금방 당나귀와 친구가 되고 당나귀처럼 뛰노는 아이들 모습에 부모들도 덩달아 즐거운데 공기도 좋고 아이들이 놀기 좋고 또 형아 온다 형아. 자연과 함께 뛰놀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아요. 까치발을 들고 다녀야 하는 아파트에서 벗어난 아빠도 오랜만에 신난 듯하다. 근데 왜 아이들이 타야 되는데 왜 어른이 타세요? 아유, 저도 애예요. 아유, 승마하니까 꼭 애같이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뭐 짜릿합니다. 의외로 생동감 있어요. 김재훈 씨의 귀농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 충분히 사전 시간을 가지시고 오셔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도 귀농을 하고 싶은 아이들이 많은데 저랑 한 1년 살아보고 나서 결정을 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울 생활하고 농촌 생활하고 정말 달라요. 그러니까 환상 같은 걸 갖고 오시면 힘드시고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지리산 끝자락에 자리한 경상남도 함양. 산속을 헤매고 헤매다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29살 때 귀농을 했어요. 29살 때요? 네, 지금은 귀농 5년 차예요. 네, 젊은 거 하나 믿고 들어왔습니다. 줄곧 부산에서 살아왔다는 정영균 씨 부부. 관리 중인 선사는 사람의 손길이 닿거나 약조차 치지 않아 그야말로 청정지역. 네? 요게 소순입니다. 이거를 이제 약으로 만드는 거죠. 약이요? 예. 저희가 엑기스 종류를 많이 하는데 그 원료로 쓰고 있습니다. 이곳은 부부에게 보물 창고다. 찾았다. 뭐 찾으신 건데요? 이 개똥쑥 있네요. 봄철 최고 인기라는 개똥쑥. 면역력과 체력 증강에 좋다 해서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약간 계피향 아, 그런 그렇네. 향이 나잖아요. 하지만 귀한 것일수록 구하기는 쉽지 않은 법. 잘 없어요. 이렇게 많은 쑥들 중에서도 이 한두 뿌리씩 있으니까. 봄에는 개똥쑥, 겨울엔 치까지 계절마다 좋은 재료를 찾아 산을 헤맨다는 부부. 굳이 직접 따는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재료 사가지고 하는 거야 쉽죠. 그런 거는 아무 데서나 다 하는 거고 저희는 바로 걸어서도 올 수 있는 거리고 차로도 금방 오는 거리에 이렇게 좋은 게 많이 있으니까 이런 걸 다 따가지고 이렇게 원료로 쓰는 거죠. 부산에서 쭉 학교를 다니고 일을 했었다는 부부. 잇따른 사업 실패로 인해 아버지의 고향 함양으로 귀농을 결심했다는데 도시 생활에 좀 나이 안 맞게 좀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또 아픈 상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좀 늦은 나이인데도 좀 도시가 싫어지더라고요. 귀농? 그랬거든요. 근데 네가 안 가겠으면 니는 여기 남아라. 근데 나는 혼자 갈 거다. 나는 결심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따라갈래. 그러면서 그때는 그렇게 따라왔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농사를 생각하고 왔던 부부. 하지만 노하우도 없이 농사를 지어선 수익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2차 가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데 좋은 재료가 좋은 제품의 첫 번째 비결. 저희가 100% 다 하지는 않고 이렇게 캐가지고 오시면 또 저희가 그거를 사주고 네, 그렇게도 하자.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철저한 위생. 이제 잘 씻은 쑥을 건조기에 넣고 말린 다음 이 기계에 넣으면 진액이 되어 나온다는데 한 4시간 정도면 이제 약이 되는 거죠. 하나부터 10까지 본인 스스로 일을 해야 하는 시골 생활. 모든 일을 선수 둘이서만 하다 보니 건강에 이상 신호까지 왔었다고. 예를 들어서 한 2번 저 쓰러졌습니다. 정말 부지런해요. 정말 부지런해야 되고 또 그만큼 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과로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우리는 젊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과로 때문에 신랑이 아플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이후 몸과 마음을 다잡았다는 부부. 젊은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포장까지 꼼꼼히 신경 쓴 덕에 매출이 날로 늘고 있단다. 작년에 저희가 3억 정도? 네. 상상도 못한 그런 매출이죠.
뿌리부터 잎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산나물과 약초. 그런데 즙을 짜고 난 찌꺼기까지 아주 요긴하게 쓰인다는데 근데 이 찌꺼기 들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밥 주로요. 이들 부부가 자식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또 있단다. 바로 흑염소. 근처 야산에서 놀던 흑염소들 밤 냄새가 나기 무섭게 손살같이 달려오는데 진액에서 나온 찌꺼기를 수시로 먹인다는 부부. 이 찌꺼기를 먹인 후부터 염소들의 폐사율도 눈에 띄게 줄었단다. 염소들 한 10가지 정도? 민들레, 뭐 인진쑥, 헛개, 양파, 호박 이런 거 다 먹어요. 이런 에키스도 우리 사람 몸에 좋아서 먹는 건데 이런 찌꺼기도 염소가 먹으면 너무 좋잖아요. 염소 5마리로 시작한 귀농 생활. 끝없는 연구와 노력 끝에 100마리가 넘는 염소를 키우며 또 다른 꿈을 향해 달리고 있단다. 지금이야 이렇게 염소도 많이 있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 딸랑 정말 20만 원 들고 내려왔었거든요. 하나씩 그게 크게 막 욕심을 내지 않고 우리가 세운 계획대로만 한다면 잘 될 거다. 서로 막 이렇게 다짐하면서 서로 막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바빴던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부부. 다녀왔습니다. 가족들을 만나는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데 그런데 딱 보기에도 대가족인 것 같은데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아버지시고요. 이제 저희 장인어른 그리고 장모님 그리고 우리 장남. 내가 장남이고요. 둘째 얘는 우리 막내. 부부가 귀농을 하면서 장인 장모도 뒤따라 귀농했단다. 초대해놓고 나서 할머니 예봐주러 왔다가 또 이 사람들이 일이 바쁘니까 일을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네 또 시골 도시보다 공기도 좋고 모두 좋아서 그냥 목하고 발목 잡혀 있는 거예요 그냥. 못 가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안 가신 건 아니에요? 예, 안 갔습니다. 도시에 있을 땐 일이 끝나도 야근하랴 회식하랴 집안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정영균 씨. 집에 오면 소파에 누워 TV를 켜거나 잠자기 바빴던 이전과 달리 이젠 저녁 시간이면 항상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고. 처음에 귀농했을 때는 도시가 좀 그리워서 매주에 한 번씩 갔었는데 근데 지금은 오히려 도시가 적응이 안 돼요. 네, 저희는 귀농해서 좋아요.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전라북도 진안 읍내에서도 30km나 더 들어가야 하는 산골 마을. 사람이라곤 30여 명 정도가 전부인 이 작은 마을에 세 번째 주인공이 살고 있다는데 2003년도 저는 30살 때 저희 와이프는 28살. 그때 그래서 벌써 11년 돼서 제가 39살이 됐어요. 365일 구수한 냄새가 풍긴다는 임종남 씨 집. 이 근방에선 장마 좋기로 소문이 자자하단다. 몇 개 정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300개 조금 넘어요. 300개요? 예. 이게 그럼 다 된장인 거예요? 된장도 있고 고추장도 있고 간장도 있습니다. 3년 된 간장이고요. 도시에서 태어나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아가던 부부. 시골 생활이라곤 전혀 모르던 부부가 연고도 없는 첩첩산중으로 들어온 것은 바로 아이들 때문이라는데 맞벌이 부부로 육아와 복직을 고민하던 중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귀농을 결심한 것. 시골에 뭐 자연스럽게 이면서 가족들과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은 그런 걸 찾다 보니까 귀농을 하게 됐어요. 우리 가족도 먹고 또 우리 가족 아닌 사람들한테 좀 나눠도 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된장 보는 거예요? 예. 장인 담글 줄 아셨어요? 처음 들어오실 때? 전혀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가 주는 거 가져다가 이제 요리해서 먹는 정도만 알았지 제가 이렇게 장 담글 줄은 몰랐어요. 처음엔 모든 게 서툴렀다는 부부. 수없는 시행착오 끝에 이제는 숙성된 메주만 봐도 장맛을 알 수 있다는데 정성을 들인 만큼 맛이 나는 건 당연지사. 황토방에서 메주를 적당한 온도로 충분히 발효시키는 것이 중요하단다. 그런데 장 담글 때 절대 빠져선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비법이 하나 있다는데 오자마자 요렇게럼 장맛부터 보는 이분 대체 누구십니까? 저의 어머니십니다. 네? 저의 어머니십니다. 아, 어머니요? 예,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30년이었는데 지금 이제 40년이 돼 가시네요. 네, 괜찮아요. 너무 짜지도 않고 딱 좋죠. 번거로워도 해야죠. 왜요?
잘하는가 못하는가 도와서 봐줘야 하고. 장담 글 때가 되면 이 첩첩산중까지 먼 길을 오신다는 어머니. 편한 도시 생활을 뒤로 한 채 힘든 시골살이를 하겠다는 아들 부부가 영 못마땅했지만 이제는 가장 큰 후원자란다. 그래도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이어서 저는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전혀 없으세요? 네. 제가 할 때는 이거 힘들어서 자식들은 절대 전수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또 헤어지게 되었어요. 지금 하시는 모습 보니까 어때요, 지금은? 지금 잘했다 싶어요. 왜요? 저희들 잘하니까 잘해요. 그런데 이 집 된장에 어머니 손만 말고 특별한 비법이 또 있다고 하는데요. 청국장이에요. 아, 청국장이요? 네. 단순히 어머니 손맛에 안주하지 않고 더 구수하고 더 맛있는 된장 맛을 내기 위해 부부가 연구해서 찾아낸 노하우라고. 그런데 그냥 섞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데. 됐어, 그만 나와. 네. 그러면 여기 얼마큼 넣는 거예요, 청국장은? 저 콩이 아니 매주가 한 마리당 하면은 이 청국장 한 3kg 정도. 아, 콩을 사... 엄마 알려주면 안 되지. 어머니도 알려주면 안 되죠. 우리의 노하우인데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의 포근한 손맛과 넉넉한 인심 그리고 부부의 땀방울이 함께 버무려진 된장. 보기만 해도 깊은 맛이 느껴진다. 여기까지가 사람의 힘이고요. 이제부터는 자연의 힘이에요. 아, 자연의 힘이에요? 예.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최소 1년 이상 묵혀야 비로소 바깥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는데 올해도 좋은 장으로 태어나길 빌어본다. 사실 처음 2년 정도는 판로를 뚫지 못해 장 하나 판매하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부부. 인터넷 판매로 거래를 넓히면서 점점 단골 손님이 늘고 있단다. 많을 때는 한 30박스 나가고요. 보통 한 20박스 정도 나가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보시나요? 2천 조금 안 돼요. 그런데 일하다 말고 어디론가 급히 가는 임종남 씨.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걸까? 애들 데리러요. 우리가 버스가 시간이 안 맞아서 지금 직접 데리러 가는 길입니다. 집에서 15km나 떨어져 있는 학교.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 직접 데려와야 마음이 놓인다고. 우리 보물이요. 보물들이요. 방과 후 온 가족이 모인 시간. 가족들이 찾은 곳은 다름 아닌 마을 개천인데 종종 아이들과 함께 개천이며 들판을 돌아다닌다는 임종남 씨 부부. 이곳이 바로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학습장이란다. 학교 갔다 오면 얘네가 뭐 학원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게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쑥도 캐고 산나물도 보고. 덥긴 한데 재밌는 것 같아요. 뭐가요? 그냥 뭐 이런 거 뜯는 게. 아이들 역시 TV나 컴퓨터 앞보다 개울가가 더 좋다고. 엄마, 나 새로운 것 발견했다. 첫째와 달리 산골에서 태어난 막둥이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개구쟁이라고 하는데요. 저렇게 신기한 것을 찾으려다 그만 물에 빠져버린 막둥이. 비록 옷은 젖었지만 마음은 상쾌하단다. 매일매일 새로운 자연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골살이의 가장 큰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큰 거 잡으려고 했어? 귀농하신 거 만족하세요? 네, 좋아요. 얘들하고 이렇게 애기들이 즐거워하니까 애들도 좋아하고 저도 좋고 만족하고 있어요. 마지막 주인공을 찾아간 곳 바로 경상남도 창녕. 이곳에 아주 달콤살벌하게 귀농 생활을 즐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데 누구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귀농 8년 차이고요. 벌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지금 양봉일을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10년 동안 무역업에 종사했다는 전지헌 씨. 어릴 때 어깨 너머로 봤던 양봉에 대한 동경을 접을 수 없어 어머니의 뒤를 이어 양봉업에 뛰어들었다고. 꿀벌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봄철이 바로 가장 바쁜 시기. 지금은 많은 건 아니에요. 나중에 아카시가 필 때쯤 되면은 이 벌통 속에 4만 마리에서 5만 마리 정도의 벌이 있어요. 엄청나죠, 한 통에. 더 많은 꿀벌을 모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데 많은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귀농 전 5년 동안 철저한 준비를 했지만 이론과 전혀 달랐다는 귀농 생활. 낭만은 3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귀농하면서. 왜요? 3년 지나면서 수입이 크게 많지는 않았어요. 3년 내에 벌농사 지으려면 이게 다 돈이에요. 자재를 다 사야만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몇 년 동안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한 3년 동안 한 1억 정도 돈을 벌 밑에만 썼던 것 같아요. 아무리 꿀을 팔아도 적자의 적자가 이어지던 상황. 벌에서 꿀뿐 아니라 특별한 것을 채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약이 되기도 하고 금덩이입니다. 금덩이요? 예, 벌 몸속에 금덩이가 들어있어요. 바로 봉독 채취. 농촌진흥청에서 보급한 이 봉독 채집기를 이용해 봉독을 채취하고 정제한다는데 이렇게 채집된 봉독은 직접 사용할 수 없고 화장품 회사나 한의원 등에 납품된단다. 수익성은 좋지만 조금 위험하고도 어려운 봉독 채취 방법. 결국 옆에 있던 취재진도 성난 벌들을 피해가지 못하는데 점심 먹었어요. 그런데 양봉장에 발도 들여놓지 않고 자꾸 뒷걸음질 치는 아내. 왜 여기서 말씀하세요? 아, 무서워서요. 예? 무서워서. 뭐가요? 벌이 공격할까 봐서. 사실 몇 번 갔었어요, 같이. 너무 심하게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요. 본의 아니게 양봉장 일을 도와줄 수 없게 된 아내. 속도 모르고 자꾸 달려드는 벌들이 야속하기만 한데 그렇다고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은 아니란다. 꿀을 채취하기 전 벌집을 일일이 칼로 정리해내는 것이 바로 아내의 몫이다. 위기의 순간마다 서로를 탓하지 않고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는 부부. 바로 이것이 성공적인 귀농 생활의 비결이란다. 3년 정도. 이 기초 이제 그러니까 3년 동안을 제가 생활비를 벌고 이 사람 그 위천도 대주고 예, 이 사람이 3년 지나고 나서 600개를 했길래 너무 놀랐어요 정말.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죠. 예,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은 예. 그 벌 통해서 3년째 내 600개. 다른 사람들은 한 2,000개쯤 했어. 미안하지만. 실패는 있어도 포기는 없다. 오직 패기와 열정 하나로 시골에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는 이들. 그들의 용기 있는 선택에 박수를 보낸다. 제철 맞아 분주한 곳이 있습니다.